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자,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다. 자, 권리에 관한 등기인데요. 자, 일단은 자, 오늘 이제 어디까지 했냐? 우리가 소유권 2배 권리까지 다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권리에 관한 등기인데 일단 권리에 관한 등기 파트 그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그 밑에 그림 보시면은 자,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자, 권리 종류에 따른 등기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이용권, 담보권에 관한 등기 있죠.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소유권하고 이용권, 담보권 여기까지 할 건데요. 일단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크게 보면 또다시 나눠보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있죠. 그죠? 그 소유권 이전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매매하면 소유권 넘어갑니까? 정려도 넘어가고 상속도 넘어가 등등등 많죠. 그죠?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하는 유형에 따른 등기를 다 볼 거고, 자, 이용권과 담보권에 관한 등기 있는데, 자, 그러면 요런요, 소유권과 이용권, 담보권에 관한 등기를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등기됐습니다. 등기된 상태입니다. 한 번 등기되고 영원 불변입니까? 안 했죠. 바뀔 수가 있죠. 자, 오른쪽에 변경 등기. 그럼 여기 잘못됐단 말입니다. 경정 등기 해야지 바로 잡아야 되죠. 그죠? 경정 등기 없어진다,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변경, 경정, 말소, 회복 등기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자, 오늘 권리에 관한 등기 하는데요. 제일 먼저 저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들어갑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들어가는데, 자, 뒷페이지 등기 보세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다 말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이 파트가 여러분 시험 문제 이제 출제가 된다 말입니다. 출제되면은요, 일단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시험 문제 쉽게 냅니다. 쉽게 내요. 우리가, 자, 여러분, 등기법도요, 등기법도 어차피 등기 문제도 난이도 상중하가 있겠죠. 그죠? 등기법에 관한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출제자가 이제 점수를, 줄라는 점수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에 해당하는 문제 내야 됩니다. 그럼 소유권에 관한 등기 낸다면, 등기법에서 시험 문제 점수를 주려고 낸다면은요, 뭐 내느냐? 보존 등기 냅니다. 등기법은요, 어지간하면 힘들어요. 어지간하면 힘듭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웬만하면 다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쉽게 내려고 이제 보존 등기 이게 제일 쉽거든요. 자, 여러분들은요, 보존 등기는요, 자, 296페이지 가보세요. 296페이지. 자, 296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거기 그림 하나 있습니까? 그림 있죠? 자, 보존 등기는 요 그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나. 자, 그 그림이, 자, 크게 보면요,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경우는 거기 대상자 명의 판결 수용 시군구장 증명 서면 돼 있죠. 자, 그렇게 보존 등기 신청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네 사람 그걸 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에 나오면요, 그 네 사람을 내요. 그럼 네 사람 내는데요. 자, 일단은요, 대상자 명의 판결 수용 있고 시군구장 증명 서면 있습니까?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물만 됐죠. 요게 답입니다. 여기 토지 해가지고 거짓말합니다. 시군구장 증명서면 가지고 보존 등기하는 거는 건물만 보존 등기할 수 있지. 건물에 대해서는 요거 할 수 있지. 시군구장 증명서면 가지고 토지 보존 등기는 못합니다. 그럼 토지 보존 등기에서 시군구장 증명서면 요렇게 맺히신 길에 거짓말이에요. 그게 답입니다. 답이고, 자, 제일 먼저 이제 대당사 명의인데 있잖아요. 그죠? 대당사 명의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자,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자, 그 토지 대당 등본을 떼봅니다. 대당 등본에 내가 소유자로 등록돼 있어요. 그럼 그 땅 누구 땅입니까? 내 땅이죠. 그럼 누가 보존 등기해요? 내가 보존 등기하죠. 근데 대당사 명의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대당사 명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버지 거였습니까? 그럼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누가 보존 등기합니까? 내가 보존 등기하죠. 그게 대당사 명의인에 관한 얘기 오른쪽 첫 번째 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명의인은요, 최초의 명의인이 됩니다. 최초의 명의인이 보존 등기하는 겁니다. 가능 이런 겁니다. 자,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갑입니다. 보존 등기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갑이 해야 되죠. 근데 갑이 등기 안 한 상태에서 어리게 팔았습니다. 그럼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어리죠. 자,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갑으로 보존 등기 해가지고 어리게 넘어가야 되죠. 앞으로 만바로 보존 등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못 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데, 자, 근데 예배전에 이전 받은 자가 보존 등기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니까 예배 있죠. 그죠? 예배 국가로부터 이전 받은 자라고 돼 있죠. 국가로부터 이전 받았다는 조건 주어지면은 이전 받은 자라 하더라도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예배가 들어갑니다. 국가로부터 이전 받은 자입니다. 자, 이거는 외우세요. 자, 외우는데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국가는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도 되죠. 그러니까 진정성 보장되니까 이전 받은 자라 하더라도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실 겁니다. 원래 정상적인 설명 그거 아닙니다.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이전 받은 자 하더라도 맞바로 보존 등기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어쩌면 답만 맞추면 되죠. 그죠? 이전받은 국가로부터 이전받았다는 조건 주어지면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외우시고요. 자, 판결입니다. 자, 판결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데, 자, 판결이 그죠? 확인 판결 원칙 이래 됐죠. 그죠?
원래는 확인 판결 받아야 됩니다. 확인 판결 받아도 원칙인데, 자, 확인 판결 말고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이 있습니다. 자, 가령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미등기 건물입니다. 자, 미등기 건물. 자, 미등기 건물 먼저 매매를 했습니다. 자, 미등기 건물. 자, 미등기 건물 소유자 갑이에요. 갑이라는 사람 등기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팔았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등기한다면 어떻게 돼요? 갑으로 보존 등기한다면 을에게 이전 등기 해줘야 되죠. 근데 이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하는 거는 고사하고 보존 등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누가 답답해요? 을이 답답하죠. 그럼 을이 법원에 가가지고 자, 소유권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겠죠. 자, 이겼죠. 이겼습니다. 을이 이겼습니다. 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형성 판결, 이행 판결. 이행 판결. 소유권 이전 판결 받았으니까 이행 판결입니다. 자, 이행 판결을 받아서 보존 이행 판결 받아서 등기합니다. 자, 등기하는데 현재 미등기입니까? 미등기죠.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행 판결 받았죠. 자, 보존 등기 먼저 해야 되죠. 을 명의는 맞바로 보존 등기 할까요? 아니죠.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전 받는 자라. 그럼 보존 등기 해야 되죠. 그죠? 그럼 누구 명의로? 갑 명의로. 갑 명의로 보존 등기 하죠. 누가 할까요? 을이 하겠죠.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이행 판결 받아가지고 보존 등기 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하죠. 그죠? 그럼 확인 판결 말고 이행 판결 받아도 보존 등기 합니다. 미등기 건물에 대한 매수인이 이행 판결 받았을 때 매도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먼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형성 판결입니다. 자, 형성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이 형성 판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이 형성 판결인데, 자, 가령 이런 겁니다. 자, 일단 공유물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갑하고 을하고 공동 소유합니다. 갑하고 을하고 공동 소유합니다. 소유자는 몇 명입니까? 2명이죠. 그 소유권 두 명이 소유하는 그 부동산이 공유물이죠. 부동산은 몇 개예요? 한 개죠. 등기본 몇 개 있을까요? 하나 있는 상태죠. 자, 근데 분할했습니다. 분할하게 되면은 부동산 몇 개 됩니까? 2개 되죠. 등기본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죠. 몇 개 있었습니까? 하나 있었죠. 그럼 한 개 부족하잖아요. 한 개 더 만들어야 되죠. 자, 등기부로 처럼 만듭니다. 무슨 등기 할까요? 등기부로 최초로 만드는 등기를 보존 등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 받으면은 공유물 분할하기 전에는 등기부 하나 있었잖아요. 공유물 분할하게 되면은 등기부 쉘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등기부 쉘 하나 만드는 등기는 무슨 등기라고 합니까? 보존 등기죠. 등기부 쉘 하나 만드는 게 보존 등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 받으면은 부동산 개수가 늘어나니까 등기부 쉘 하나 만드는 보존 등기 해야 되죠. 그럼 이 보존 등기 하는 판결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그러면 결과적으로 확인 판결 받아서 보존 등기 하는 게 맞겠지만은 좀 전에 이행 판결 받아도 보존 등기 하는 게 가능하다 그랬죠. 방금 형성 판결 받아도 보존 등기 하는 게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 확인 판결 말고 형성 판결과 이행 판결도 되잖아요. 되겠죠, 그죠? 판결의 확인 판결의 원칙이고 형성 판결과 이행 판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수용입니다. 자, 수용 원시 취득입니까? 수용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 성질 때문에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한다면 무슨 등기 하는 게 맞을까요? 보존 등기 하는 게 맞겠죠. 원시 취득이니까 보존 등기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자, 미등기였을 땐 당연히 보존 등기 합니다. 자, 등기된 부동산입니다. 자, 등기된 부동산은 일단 등기부 있죠. 자, 이 부동산 수용했습니다. 수령이 원시 취득하는 이유로 원칙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보존 등기 하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기존에 등기부 있었잖아요. 그 갖다 버리고 다시 등기하라는 얘기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등기되어 있었다면은 원시 취득 성질을 가지는 수용이라 하더라도 그때는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자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다시. 자, 수용을 합니다. 보존 등기 합니까? 이전 등기 합니까? 모르지. 모르죠, 그죠? 그 수용할 당시에 미등기였다면 보존 등기 하겠지만은 등기된 부동산이었을 때는 이전 등기하는 게 맞겠더라. 얘기잖아, 그죠? 그게 적어놨잖아, 지금. 자, 그리고 시군구장 증명서면 가지고는 건물만 보존 등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 보존 등기는 못합니다.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보존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얘기 다 끝났습니까? 그 네 가지 외우시면 된단 말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시험 문제, 자, 정답 만드는 게 대상상 이 소유권 이전 받은 자도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이게 거짓말이 가능하죠, 그죠? 수용의 경우에 등기된 부동산 보존 등기 한다. 이것도 가능하죠. 그 거짓말이 가능하잖아, 그죠? 그건 거짓말 안 한단 말입니다. 항상 거짓말할 때는 시군구장 토지 보존 등기할 때 시군구장 증명서면 가지고 한다. 이게 거짓말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답이니까 그걸 외우시면 된다 말입니다. 제가 방금 얘기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쉽게 낸다 그랬잖아요. 어렵게 절대로 안 냅니다, 이거는.
안 되니까 요 정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하면 되는데, 자, 이제 하나 들어가는 것이 판결이요. 확인 판결이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원칙인데, 자, 여기 확인 판결 말고 다른 판결은 예를 들 겁니다. 자, 예를 드는데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할 거냐니까, 여러분요. 자, 앞으로 가볼게요. 자, 어디로 가버리냐니까, 자, 거기 291페이지 가볼게요. 291페이지 가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등기본 65조 이후에 규정된 소유권 보존 등기 판결돼 있죠. 판결에 1번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2번 해가지고 어쩌고 3번 이거 나오잖아. 그죠? 여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를 하는데, 자, 제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자망하게 할 거예요. 설명은 자망하게 뭐인 것처럼 거창하게 설명합니다. 근데 결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론은 굉장히 단순한 거니까 그 결론은 여기 잡아 드릴 테니까 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판결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자, 확인 판결 받아서 보존 등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확인 판결 받아 보존 등기한다는 게 이 말입니다. 지금. 자, 여기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토지에. 자, 이 토지가 하나 있는데 이 토지가요. 실제 소유자입니다. 실제 소유자는요. 갑이에요. 실제 소유자 갑입니다. 자, 실제 소유자 갑인데, 자, 그러면 이 갑명에 등기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실제 소유자 갑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대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대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자, 이 대장의 소유자가 나온단 말입니다. 대장의 소유자가 나오는데요. 자, 이 소유자는 누구 명의로 대장에 나와 있어야 됩니까? 갑이니까 갑이 소유자는 갑명으로 나와 있어야 되죠. 그죠? 자, 만약에 갑으로 되어 있다 칩시다. 그럼 갑으로 되어 있다면 갑은 대장산 명의인이죠. 그럼 대장으로서 자기 소유권 증명이 됩니까? 되죠? 그러면 대장산 명의인으로 보존등기 하면 돼요. 보존등기 하면 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실제 소유자 누구예요? 실제 소유자나 갑이죠. 대장산 명의나 A죠. 그럼 보존등기 한단 말입니다. 한다면 누가 하는 게 맞습니까? 갑이 보존등기 하는 게 맞죠. 갑이 보존등기 하는 게 맞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는 게 입증이 됩니까? 지금 이 상태지 입증이 안 되죠. 대장에 자기가 소유자가 등록돼 있었다면은 자기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면은 내가 대장산 명의인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돼 있어 버리면 자기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입증이 안 되잖아요. 입증이 안 되니까 소유권 입증하려고 이제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자, 법원에 가가지고요. 자, 법원에 가 소유권 입증이 되는데 법원에 간다는 얘기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자,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참고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요. 법원에 가서는 혼자 가서는 소송 절차가 진행 안 합니다. 혼자 가서는 소송이 안 됩니다. 누구든지 한 명을 데려가야 됩니다. 소송은 반드시 두 사람이 있어야 소송 진행합니다. 우리가 독도는 우리나라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독도는 한국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우리 입장 그렇죠. 그죠? 저들 입장 어떻습니까? 저 거라고 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 우리 거다로 우기면서 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일본 애들은요. 자기들이 자기 땅에 우기는데 자기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못하죠. 그럼 걔네들이 계속 소송을 제기합니다. 지금 그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해서 국제요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헤이그에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매일 소송을 제기해요.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참고로 소송은요 혼자 가서는 소송이 안 된다 그랬죠. 우리나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죠. 우리나라가 응소를 하면은 소송 절차 진행합니다. 근데 우리는 응소를 안 해버려요. 응소를 안 해버립니다. 응소를 안 해버리니까 소송 절차 진행합니까? 안 하죠. 그럼 소송 절차 진행하니까 소송이 다투지도 않죠. 그러니까 우리 거다라고 우기면서 우리가 계속 하는 겁니다. 국가 간의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소송은 혼자 가서는 소송이 안 됩니다. 이게 누구를 데려가야 됩니다. 데려가는데요. 그럼 이 사례 같으면 누굴 데려갈까요? 누가 제일 만만합니까? 요놈이 제일 만만하죠. 그죠? 집권 다니면서 딱 올라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갑이요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우리를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요. A라는 사람의 대장상 명의입니까? 그 소송을 제기할 때는 대장상 명의인을 상대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대장상 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갑이 법원에 가서 한 얘기가 소유권 넘겨주자라고 이 얘기는 못합니다. 넘겨주자고 그러면 매매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있은 적은 없잖아요. 넘겨주자 이 얘기는 못해요. 그런데 원래 내 거였습니다. 이 말은 가능합니까? 그 말 가능하죠. 원래 내 거였습니다. 이 얘기하면 이 A도 지 나름대로 지 거라고 주장하겠죠. 그죠? 그럼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판단했을 때 갑의 주장이 맞는지 A 주장이 맞는지 판단을 할 겁니다. 자, 판단했을 때 이 갑의 주장이 맞단 말입니다. 갑의 주장이 맞다면 갑 소유임을 확인한다. 확인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확인 판결을 갑이 받았습니다. 확인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갑이 소유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판결에 나왔습니다. 갑은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는 겁니까? 판결이 나온 때부터가 아니지. 진작부터 소유자였지. 이거 소유권을 확인받았을 뿐이지 확인 판결 나온 시점에서 갑에게 소유권이 발생한 겁니까? 아니죠. 이때 발생하는 아니죠. 이미 진작부터 소유자가 발생했었잖아요. 이미 발생한 소유권을 확인했을 뿐이지 이때 소유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물권 변동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물권 변동 일어나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그럼 확인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물권 변동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럼 물권 변동 없는 판결이죠. 물권 변동 없는 판결이니까 물권 변동 없는 등기를 하겠지. 자, 물권 변동 일어나지 않는 등기가 무슨 등기? 보존 등기죠. 보존 등기가 물권 변동 없잖아요. 그럼 물권 변동 없는 판결이니까 물권 변동 없는 등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겁니다. 소유권 보존, 보존 갑 이렇게 등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이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 확인 판결을 받았습니까? 확인 판결을 받아서 보존 등기 했는데 확인 판결을 받아서 보존 등기 하는 이유는 이 A가 짓게 않으니까 등기를 안 해놨으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미등기된 상태니까 확인 판결 받아서 보존 등기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A가 짓게 안 해서는 그죠? 짓 것도 안 하면서 뻔뻔스럽게 보존 등기 해놔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A 이렇게 보존 등기 해놨습니다. 이렇게 등기된 상태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짓 것도 안 하면서 대당사 명의니까 그죠? 내 거야 그러면서 보존 등기 할 수도 있잖아 그죠? 이렇게 해놔버리면은 이 갑이 확인 판결 받아가지고 보존 등기를 못합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 몇 개? 한 개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이게 무효죠, 그죠? 무효를 하더라 어쨌든 등기는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시 등기부는 안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있는 상태는 등기부를 안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갑이 보존 등기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먼저 날려야지. 이거 먼저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등기되어 있을 때는요, 이 A를 상대로 갑이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가가지고 이때는 내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날려주세요.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 날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법원에 가가지고 이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 있죠? 보존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보존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서 보존 등기 말소 판결을 받는 거예요. 자, 보존 등기 말소 판결을 갑이 성서에 판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보존 등기 말소 판결 받았습니다. 말소 판결 받았다는 얘기는 말소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거 말소할 수 있죠, 그죠? 자, 말소를 했습니다. 자, 말소를 했습니다. 이제 미등기 됐습니까? 이제 등기 벗어졌죠? 미등기 됐죠? 미등기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요 판결 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존 요렇게 요렇게 한단 말입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여기서는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 무슨 판결 받았습니까? 보존 등기 말소 판결을 받아서 보존 등기 했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보존 등기 말소 판결을 받아야 했던 이유는 이 A가 짓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놨으니까 이 판결을 받아서 보존 등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뭐인 것처럼 거창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존 등기 하기 위한 판결의 종류가 다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미등기였을 때는 확인 판결 받아서 보존 등기 하는 거고, 이 사례와 같이 등기되어 있을 때는 보존 등기 말소 판결 받아서 보존 등기 한다 이 얘기잖아, 그죠? 자, 보존 등기 말소 판결입니다. 형성 판결, 이행 판결. 보존 등기 말소 판결은 형성, 이행. 공유물 분할 판결은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행 판결이에요. 그럼 이행 판결 받아서 보존 등기 한다? 가능한 얘기죠, 그죠? 아까 전에 미등기 부동산 매매했는 걸 제가 설명했습니다만은 해놓고 보니까 이행 판결 받아도 보존 등기 할 수가 있죠.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 받아서 보존 등기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나온 겁니다. 확인 판결에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러면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니까? 그럼 보존 등기 하는 판결의 종류 다릅니까? 보존 등기 하는 판결의 종류가 다르죠, 지금. 다르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시험 문제 뭐냐냐? 이거 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 이게. 이렇게 글로 건너가지 마라 이 말이잖아,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 매치시키는 겁니다. 자, 이거를요 글자 한 문장으로 적을게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적느냐니까. 자, 여러분들은요, 자, 거기에 290페이지 가보세요. 자, 290페이지 가보시면은, 자, 290페이지, 자, 거기 벨 위에 빈 공간 했습니까? 빈 공간 했죠, 그죠? 자, 거기다 적읍시다. 자, 거기 292페이지 미안합니다.
292페이지 거기 판결에 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판결에 관한 내용. 자, 그 위에 제일 위에 빈 공간에 있습니다. 자, 거기다 적을게요. 자, 제가 지금요. 앞에서부터 뒤에 한 30자 정도 적습니다. 적는데 뒤에부터 적어 갈게요. 그러니까 앞에 공간 비워놓으세요. 앞에 한 20자 정도 들어갈 공간 비워놓으시고 뒤에부터 적어 갑시다. 결국 이 그림은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보존 등기한다 말입니다. 자, 보존 등기하는데 그 보존 등기하는 경우의 수로서 판결에 의해서 보존 등기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대당사 명의를 보존 등기한다, 수령받아 보존 등기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판결을 받아 보존 등기한다라고 했을 때 요 판결의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지금 확인 판결 받아서 보존 등기한다 요렇게 할 수도 있고, 보존 등기 말소 판결 보존 등기 말소 판결 받아서 보존 등기한다 요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지금 그러면 확인 판결이냐 보존 등기 말소 판결 받을 것이냐 그 선택의 문제는 그 판결을 받을 당시의 상황이 미등기였을 때는 확인 판결 받아야 되고, 등기된 부동산이었을 때는 보존 등기 말소 판결 받아오느라 이 얘기잖아. 지금 이 얘기를 저렇게 거창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뭐입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니까 요렇게 하면 정답이죠. 그죠? 그럼 거짓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뻔하지 뭐 이거밖에 없죠. 그죠? 자, 거짓말 해볼게요. 자, 출제자가 요런 거짓말 했습니다. 자, 미등기 부동산 보존 등기 말소 판결 받아서 보존 등기 한다 요렇게 거짓말 했습니다. 자,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보존 등기 말소 판결 받아서 보존 등기 합니다. OX O일까 X일까 갈등됩니까? 이거 갈등되면 공부 계속할지 말지 갈등해봐야 됩니다.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등기부도 없는데 뭔 보존등기 말소 판결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가 이런 거 절대로 안 하니까 그럼 거짓말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거짓말한 거밖에 없어요. 이게 등기된 부동산 요걸 놓쳐버리면 보존등기는 확인 판결 요걸 너무 열심히 생각하라고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틀려버린 겁니다. 그럼 출제자 거짓말은 항상 요래 거짓말합니다. 항상 요래 거짓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외우는 건 어떻게 외우느냐 이럽니다. 자, 등기된 부동산은 보존등기 말소 판결 받아서 보존등기 해야 되지 확인 판결 받아서 보존등기 하는 건 아니다. 요렇게 하면 답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요렇게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보존 등기 말소 판결 받아서 보존 등기 한다 그러면 절대로 그거는 거짓말이 안 됩니다. 이걸 해가지고 거짓말하면 이래내야 되잖아요. 이런 거짓말 절대로 안 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지금 보존 등기 말소 판결 가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요걸 제시해 놓고 이제 O냐 X냐 요거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확인 판결 나올 때 조심하는 겁니다. 보존 등기를 확인 판결은 무조건 O 그러면 안 되고, 등기된 부동산은 확인 판결 안 합니다. 보존 등기 말소 판결 받는 거예요. 되겠죠, 그죠? 요게 판결에 관한 얘기 다 합니다. 단데 자 여기서 자 혹시나 싶어서 하나 더 들어가 봅시다. 자 하나 더 가는데 자 이거 들어갑니다. 자 지금요 우리가 자 확인 판결을 받을 때 소송을 제기할 때는요 누구를 상대로 한다 그랬습니까? 대당상 명의인을 상대로 한다 그랬죠. 자, 대당상 명의인을 상대로 하는데, 자, 대장 등본을 떼왔습니다. 자, 이 사람의 보존등기에서 저 소송 제기하려고, 자, 이 대장이 잘못되었으니까요. 대당상 명의인을 상대로 하기 위해서 대장 등본을 떼보니까 이래 됐습니다. 가능할까요? 1924년도에 야마구치로 딱 돼 있는 겁니다. 가능한 얘기죠. 일제시대잖아요. 일제시대 토지 조사 사업을 하면서 그때 조선총독부에서 땅 뺏어간 겁니다. 1924년도에 그때 소유자 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소유자 사정을 했을 때 조선총독부에서 그럽니다. 소유권을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정당한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면 당신 명의로 대장을 만들어 드릴게요. 이랬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 재정이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자, 이게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너무나 강직하신 우리 할아버지가 이래버린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땅 문서를 가지고 오시면 내 땅이지. 그때 조선시대 그랬으니까 땅 문서를 가지고 내 땅이지. 일본도 너희들은 뭐라고 시끄러 그래서 소유권 주장을 안 해버린 거예요. 땅 문서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가능한 얘기죠, 그죠? 그럼 이래도 버리면 조선 총독부에서 뭐라 그럽니까? 소유권 주장하는 사람 없네. 이거 무주토지네. 무주토지는 국가로 귀속돼야 되지. 그건 조선 총독부로 귀속시키고, 그 친한 사람 나눠주고 이래 버렸단 말입니다. 가능한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할아버지가 이제 보존 등기하려고 보니까 이래 됐잖아요. 그럼 이래서 대당사 명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할아버지가 이제 일본에 찾으러 갔다 와야 됩니까? 일본에 간들 살아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존재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물론 그 시절에도 비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문제 생기면 결국 이 대당사 명의를 찾을 수 있다 없다? 못 찾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문제입니다. 이제 대당사 명의를 있으면 되는데 그 대당사 명의이 없다면 못 찾겠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자, 대당사 명의는 못 찾겠다면은 자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자 여러분 책에서 자 어디로 가느냐 자 292페이지입니다. 자 292페이지 자 292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자 동그라미 3번 보입니까? 미등기 토지의 지적근무상 구글로부터 이거 아니고 대상상 명의 대상상 상대방 소송의 상대방입니다. 자 소송의 상대방 앞에죠. 자 앞에지. 자 앞에지 보시면은요 자 291페이지입니다. 자 소유권 증명의 판결에서의 소송의 상대방 돼 있죠. 상대방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토지 대당 또는 건축물 대당 자기 또는 피상선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대당사 명의를 상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대당사 명의를 상대로 하고 자 대당사 명의 상대로 합니다. 자 그런데 D페이지에 가볼게요. D페이지 동그라미 4번 가볼게요. 자 토지 대당의 소유자 표시는 아니라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표시의 일부 노래서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누구를 상대로 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글자가 무슨 글자요? 토지. 토지의 경우라면은요 대당사 명의는 못 찾을 때는 누구를 상대로 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다 그럽니다. 자 토지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하는데 자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거짓말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토지 빼고 건물 집어넣습니다. 건물의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건물의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토지의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기 대당사 명의는 못 찾겠다 말입니다. 못 찾기만 소유권의 출발을 다시 하자 그겁니다. 다시 출발하자 그겁니다. 다시 출발하는데 모든 토지 소유권의 출발자는 국가거든요. 국가를 상대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요 이게 이제 건물입니다. 자 이게 건물 건축물 대장이다 말입니다. 건축물 대장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은 자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를 보니까 소유자 자 여기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소 있습니까? 주민번호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찾으러 대상사 명의를 상대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찾으러 얘 주소에 가봅니다. 가보니까 얘가 안 살아요. 그러면 얘가 안 사니까 어디 사는지 알려고요. 주민번호 두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없는 번호예요. 이 가능할까요? 이 실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장에 떠보니까 대장 등본에 떠보니까 얘를 찾으러 가요. 얘를 상대로 소송 제기되잖아. 그죠? 그럼 얘를 찾으니까 얘 조사를 찾아봐. 얘가 안 살아요. 여기에. 안 삽니다. 그럼 얘가 어디 사는지 알려면 주민등록번호 떠들면 되죠. 어디 사는지 주민등록번호 떠들면 초초 찾으면 되잖아. 그죠? 초초로 찾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떠들면 이거 잘못됐어요. 이게 지금. 없는 번호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대당사 명의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건물 같은 못 찾겠잖아. 그죠? 자 건물과 못 찾겠다. 국가를 상대로 건물의 국가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건물은 국가를 상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소유권의 출발점을 상대로 한다 그랬죠. 자 토지 같은 경우는요 소유자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소유자가요 토지 같은 경우는 못 찾겠다는 게 없어서 못 찾는 게 가능합니까? 토지는 실제 소유자 없어서 못 찾을 수도 있죠. 무주 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건물입니다. 건물은 소유자가 없어서 못 찾는다. 이게 가능할까요? 없지. 건물은 신축과 동시에 바로 소유권 성립하잖아요. 신축과 동시에 바로 소유권 성립하니까 건물은 존재한다는 말 자체라서 누군가 신축을 했었죠. 소유권은 어디냐? 소유자는 어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건물의 경우라면 못 찾는 것이 없어서 못 찾는 겁니까? 이 내용이 잘못되어서 못 찾는 겁니까? 잘못되어서 못 찾지. 그러니까 건물의 경우 못 찾겠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내용이 잘못되어서 못 찾으니까 이거를 바로 잡으면 되겠죠. 바로 잡으면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있을 거니까 이거를 바로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지구 끝까지 가더라도 어딘가에 있으니까. 어딘가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국가를 상대로 할 수는 없다 말입니다. 대당사 명의는 못 찾을 때는요. 토지는 국가로 합니다. 건물은 국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자 판결에 관한 얘기를 마칩니다. 자 판결에 관한 얘기가 거창하겠습니다. 딱 두 개입니다. 딱 두 개. 자 우리가 보존등기하는 판결의 동료 두 가지겠죠. 미등기 부동산은 확인 판결 받지만 등기된 부동산은 보존등기 말소 판결 받는 것이지 확인 판결 받는 게 아니다. 딱 하나. 자 확인 판결의 상대방은 누굽니까? 원래는 대당사 명의를 상대로 하는데 자 못 찾을 때는 토지의 경우는 누구를? 국가. 건물의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할 수는 없다.
100% 건물 고가 요래 거짓말하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판결에 관한 얘기 다 끝났고요. 자, 그러면 뒷페이지 갑니다. 자, 아까 전에 봤던 296페이지 갑니다. 자, 그러면 296페이지 어디가 끝났는가? 신청에 관한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보존능계 신청인에 관한 얘기는 다 끝났고, 자, 그리고 직권으로 보존능계 하는데요. 자, 직권으로 보존능계 하는 거는요, 법원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됐죠. 동그라미 1번 가압류, 가처분, 강제, 경매 등의 처분 제한 등기, 또는 동그라미 임차권 등기, 명예에 따른 임차권 등기, 요런 등기 촉탁했을 때 직권으로 보존 등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는 결론에 맺어지려면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법원이란 조건과 그리고 등기 종료 박스에 한정됩니다. 그러면 자, 요걸 거짓말하면 법원 빼고 세무서 집어넣으면 안 돼요. 세무서로부터 등기 촉탁이 왔을 때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 안 합니다. 그리고 직권으로 보존 등기는 법원에 등기 촉탁했다 하더라도 법원에 등기 촉탁한 내용 중에서 거기 등기 종류가 해당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가등기 이런 거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법원에서 처분 제한 등기라든지 임차권 등기 촉탁이 왔을 때만 직권 보존 등기합니다. 저당권, 가등기 이런 거 다른 거 집어넣으면 틀립니다. 거짓말하는 방법이 세무서 집어넣어서 거짓말하든지, 그리고 등기 종료, 그 등기 종료를 바꿔서 거짓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입니다.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자, 가령 이런 얘기를 볼게요. 자, 미등기된 건물에 대해 임차권 가능합니까? 미등기 건물을 세대로 살 수도 있죠. 자, 미등기된 건물 세대로 삽니다. 임차인입니다. 자, 존속기간 만료됐습니다. 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까? 미등기 상태입니다. 등기 안 된 상태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죠.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럼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해야 되죠. 그럼 임차권 등기해야 된다고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못합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요,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하면요, 등기원의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그럼 등기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A라는 사람한테요, A라는 사람한테 돈 5천만 원 빌려줬습니다. 5천만 원 빌려줬는데 그건 저 돈을 안 갚아요. 돈을 안 갚습니다. 돈을 안 갚으면 돈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죠. 돈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고재산 묻고 두고 시작합시다. 뭐가 됩니까? 가압류 들어가죠. 가압류 들어갑니다. 자, 가압류하는 부동산이 그 피고 A라는 사람이 집 한 채 있더란 말입니다. 집을 한 채 있으니까 그걸 가압류 해가지고 강제 집행해서 돈을 받아낼 생각입니다. 그러면 가압류 촉탁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등기소에 가압류 촉탁이 온 거예요. 근데 오라 알고 보니까 그 집이 미등기예요. 가압류 등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등기잖아요. 가압류 등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는 등기원의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압류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게 지금 박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등기원의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할 때는요, 법원에서 등기 촉탁했을 때 직권을 보존 등기하는 것이지 세무서에서 압류 촉탁 왔다는 이유로 직권 보존 등기는 안 합니다. 법원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그런 등기 종류, 그런 등기 촉탁했을 때 직권 보존 등기하지, 법원에서 저당권 등기 촉탁했다 직권 보존 등기는 안 합니다. 그 등기 종류에 한정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자, 그러면은 직권 보존 등기는 왜 법원한 글자하고 등기 종류 장난치는 거 그거 정리하시고요. 저 보존 등기 신청일에 관한 얘기는요, 신청일에 관한 얘기는 거기 제일 마지막에 시군구자 그거 답이니까 그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보존 등기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마세요. 이 정도 마치고요. 자, 근데 이전 등기 들어갑니다. 자, 이전 등기 들어가는데 이전 등기는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요. 자, 설거 이전 등기가 297페이지 양쪽 걸로 1번의 제목이 뭡니까? 매매 등 계약으로 소유권 넘어가는 거죠. 당사자 합의로 소유권 넘어가는 게 있고, 자, 뒤로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 보면은요, 자, 어디로 가느냐니까, 자, 뒤로 쭉 매매 등 계약으로 소유권 넘어가는 게 제일 많습니다. 이게 유형이 굉장히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308페이지 갑니다. 308페이지 가시면은 양쪽 걸로 2번의 제목이 뭐예요? 상속으로 소유권 넘어가는 것도 있죠. 자, 3번 유정으로 소유권 넘어가는 것도 있죠. 자, 그리고 4번 갑니다.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쭉 어떤 게 있는지. 자, 311페이지 진전명의 해보고도 소유권 넘어오죠, 그죠?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갑니다. 자, 312페이지 합의로 소유권 넘어가는 거죠. 합의도 소유권이죠, 그죠? 자, 그리고 뒤로 쭉 넘어갑니다. 자, 뒤로 쭉 넘어가 보면 합의도 있고요. 자, 그리고 환매도 있죠. 환매도 있고 316페이지 신탁,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신탁도 있고, 그리고 수용도 있고 신탁도 있고 등등등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형이 많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유형이 많은데 제가 지금 왜 이걸 봤느냐니까 지금 여러분이 본 단어가 매매된 계약이란 글자 봤죠. 그리고 유정 봤죠. 그리고 명의신탁 봤죠. 합의 봤죠. 수연 봤죠. 진전명의 해박 봤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본 글자들이 민법 시간에 한 번씩 다 한 것들입니까? 무슨 얘기냐? 요 파트가 시험 문제 나오면은요, 민법적 전제가 됩니다. 여기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보기문항 5개입니까? 보기문항 5개를 구성할 때에 항상 민법적 내용의 2-3개는 기본적으로 깔립니다. 기본적으로 깔리고 정답은 등기법적 요소를 가지고 답을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거는요, 여기는 등기법적 정답이 되는 글자들, 요소들, 등기법적 특징적인 요소들을 할 거예요. 요정에 관한 얘기는 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답이 되는 글자는 딱 정해진단 말입니다. 그거를 볼 거다 말입니다. 거기를 등기법적 요소를 볼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하나 갑시다. 자, 매매된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자, 매매된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요, 문제가 되는 것이, 자, 매매된 계약 소유권 등기할 때요, 일단 보기만 등장할 수 있는 내용들은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60일 신청 의무는 글자 보입니까? 60일 이내 해야 되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자, 뒤로 쭉 넘어가 볼게요. 쭉 넘어가 보시면은 301페이지입니다. 금융계약서 있죠. 금인 받는 조건에 관한 얘기도 있죠. 금인 받는 조건.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뒤로 넘어가면 303페이지입니다. 303페이지가 뭐냐면 매매 목록 거래가리 등기제도 있죠. 자, 매매 목록 거래가리 등기제도입니다. 자, 매매 목록하고 거래가리 등기제도 이런 게 있는데, 자,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금인제도 이거 중개사법 시간에 배웁니까? 배우죠? 중개사법으로 대시합니다. 그리고 자, 거래가 등기를 하는데 거래가 등기부에 매매한 가격을 적습니다. 매매한 가격은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죠. 신고된 가격을 적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얘기가 정제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신고는 매매할 때 신고합니까? 정리할 때 신고합니까? 계약일 때 신고합니까? 자, 부동산 거래에 관한 신고하는 요건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죠. 토지거래 허가 받는 요건은 매매일 때입니까? 계약일 때입니까? 유상일 때입니까? 자, 토지거래 허가 받는 조건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의 설정이든 변경 예약이 무슨 행위로 이럴 때 허가 받습니까? 토지거래 허가는 계약이죠. 그냥 계약입니까? 유상계약. 유상계약일 때 토지거래 허가 받아요. 토지거래 허가 받습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떤 행위일 때 신고받습니까? 매매일 때 신고받죠. 매매일 때 신고합니다. 정리할 신고합니까? 안 해요.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합니다. 신고합니까? 안 합니다. 매매일 때만 신고하는 거예요. 금인 받죠. 금인은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금인 받습니까? 계약입니까? 유상계약입니까? 매매입니까? 그냥 계약이에요. 아이, 괜히 건드려가지고 이거. 자, 이게입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는요, 중개사법을 다 하는 겁니다. 중개사법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단 금인입니다. 금인 받는 조건은 소유권 이전하는 거는 똑같아요. 소유권 이전을 위한 계약일 때입니다. 계약일 때 금인 받아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허가는요, 소유권과 지상권에 관한 등등등 나오고, 여기 등기는요, 소유권, 지상권 다 있습니다. 여기는 허가는요, 계약이 아니고, 여기는 유상계약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신고는요, 소유권 이전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위한 유상계약 아니에요. 이거는 매매입니다. 요건의 행위 종류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지금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중개사법입니다. 중개사법도 하셔야 됩니다. 중개사법 시간에 다 배웁니까 이거? 배운 그 같기는 합니까? 처음 들어보는 겁니까? 아니요. 이 따로 다 합니다. 제가 모아서 안 했을 뿐이지 중개사법에 금인제도 배우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배우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그러면 배우는데 요 요건 다른 걸 여러분이 인식하셔야지. 그죠? 중개사업 하세요. 중개사업 하십니다. 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거는 뭐냐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60이 신청 의무가 부과된단 말입니다. 60이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데 60이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조건이 거민제도 나오는 요 조건과 똑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군제사건에 요거 했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무임승차하려고 제가 요거 적었던 겁니다. 써먹으려고 그런 겁니다. 써먹는데 제가 중개사업 해야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세요. 자, 그러면은 60의 신청을 요게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문제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 매매 거래가액 등기 제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죠. 신고한 가격이 있죠. 신고한 가격을 등기부에 적는 거예요. 지금 여기 중개사법 쌤이 그분이죠. 지금 이러면은요, 제가 그분 전화번호 압니다, 제 개인적으로 압니다. 그분 욕먹이는 겁니다. 중개사법 이건 가장 기본적이지. 이거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런 거는 가장 여기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는데 이 요건에 관한 얘기 기본적인 이것도 지금 안 해놓으면 심각합니다. 그러면 민법 만드는 것이 다른 것도 다 안 됐다는 얘기잖아, 그지? 넘어갑시다. 열심히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는 중개침입파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출제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등기부에 거래가액 등기한단 말이야. 그 거래가액 등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한 가격을 적어요. 신고한 가격을 적는다 그러면 신고를 해야만 등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신고 제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와야만 여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언제 하는지가 안 돼 있어 버리면은 여기 얘기가 안 돼요. 이게 신고를 전제로 두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신고하고 나서 오세요. 신고하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60일 신청 의무 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다른 법이 안 나와요. 제일 앞에 이제 297페이지입니다. 297페이지 60일 신청 의무가 있잖아요. 60일 신청 의무 요거는 다른 법에 다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 다니까 요거는 제가 다루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요, 다른 중개사법 시행 하세요. 그냥 하시고. 자, 그러면 자, 60일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조건이 자, 거기 보시면은 그 박스 쳐놨잖아요. 그죠? 자, 계약 플러스 소유권 이전입니까? 계약 플러스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당사자 합의로 소유권 넘긴단 말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소유권 넘길 때는 60일 이내 등기하라 이 말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소유권 넘길 때 60일 이내 해라 그러는데 당사자 합의로 소유권 낼 때는 금인도 받아야 됩니까? 금인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약 당사자 합의로 소유권 넘길 때는 금인 받은 다음에 소유권 이전 넘기를 60일 이내 해야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자, 60일 이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60일 이내 하는데 언제부터 60일 하느냐? 그 60일의 기산점이 문제된단 말입니다. 60일의 계산자. 자, 60일의 계산점이 문제되는데, 자, 60일의 계산점이란 것이, 자, 거기 동그라미 기억이 있습니까? 기억에 A, B 있죠. 자, 뒷페이지. 자, 동그라미 니은 있죠. 자, 동그라미 니은에 A, B 있죠. 여기에 관한 얘기를 정리해야 된다 말입니다. 자, 여기에 관한 정리를 하는데, 자, 그거는요, 298페이지 거기 덮여보세요. 298페이지 거기 덮여있습니까? 덮여있죠? 자, 여기를 해야 됩니다. 자,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제가 보는 시계가, 제가 3시 15분입니다. 제 시집은 15분인데요. 3시 반까지 쉬겠습니다. 3시 반까지 쉴 테니까, 쉴 테니까 잠시 눈 붙이세요. 이 배가 불러가지고 머릿속에